네, 주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예,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또 연구관의 그 다양성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실 때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의 다양화 이 문제는 학력, 성별, 지역 등을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치관이나 철학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답을 주셨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근데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면은 그런 철학이나 가치관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회피하시지 않습니까? 대법원장께서 지명을 했으니까 나는 어차피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고 국회나 국민들은 내 가치관, 내 철학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아니시라면 적극적인 답을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 반 동안에 21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최다 기록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관련된 최혜병 사건,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이고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연찬회를 할 때 당선자 축하연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가족에 대한 사적인 보호용 또는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적인 논리로 이렇게 활용한다고 한다면 도구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당치 않다고 봐야겠죠. 아까 심도 깊은 검토를 하겠다고. 그럼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를 연구해 본 적도 없습니까? 조금 더 생각은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답도 없이 헌법재판관이 되시려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은 헌법상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할 때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서울대 권영선 교수님께 수업 배우셨겠죠? 네. 그리고 그분의 교과서도 읽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분 교재에 보면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안일 때, 그리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안일 때, 그리고 국가 이익에 반하는 내용일 때, 이럴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써놓으셨던데 이 내용 후보자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런 내용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권 교수님을 비롯한 헌법학계 학자들 다수 의견에 우리 후보자는 동의를 하십니까? 각자 나름의 논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나름의 논리고 후보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까? 권 교수님이나 헌법학계 학자들의 이러한 서술. 다수 의견에 대체적으로는 동의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정도입니까? 네,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언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내재적 한계의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부분은 답변 드리기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인들, 한국인들의 국적이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네. 예. 유일하게 시원한 답변을 하나 하신 게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6.25 때 서울 시민들이 3개월 동안 북한 인민군의 지배를 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서울 시민들이 당시 북한 국적을 갖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이 독일로부터 2차 대전 때 약 5년간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프랑스 사람들을 독일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네. 만약에 서울 6.25 때 서울 시민이 북한 사람이었거나 2차 대전 때 프랑스 사람이 독일 국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마 무사치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 국민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사하게 지내는지가 참 희한한 세상이 돼 있는데, 그런 인물들을 데려다가 그런 인물들 내지는 니온진이라고 얘기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데려다가 이 내각을 채우고 또 뭐 중요한 위원장을 맡기고 역사재단의 이사장을 맡기는 이런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3.1운동을 개성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어떤 그 항일의 가치, 이 부분은 헌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겠죠. 네. 헌법의 전문도 헌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나치게 친일적인 행태를 통해서 이 헌법의 가치, 역사성을 부인하려는 정치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겠죠. 친일적 질문에 그러니까 취지를 쉽게 잘 말하면은 못하겠습니다. 그 우리 일제 시대 때 저 불법적인 식민 침탈을 당했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일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행태라고 한다든가, 독도 지우기라고 한다든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이것을 방치를 오히려 묵인을 하고 오히려 인정을 해버린다든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들 행태들이 독도 지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항일적인 역사를 부정하고 오히려 일제를 그 찬양하거나 인정하는 이런 행태를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헌법적인 행태가 아니냐 이 말이죠. 인정하기 어렵습니까? 아까 항일적인 역사를 부정한다는 표현이 개개의 행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구체적 좀 더 명확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제 질문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뭐가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항일적인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용어로 표현하는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이 불명확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죄송하지만 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후보자님, 저도 이렇게 뵈니까 판사로서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재판 진행하십니까? 좀 너무 신중을 기하다 보니 예. 조금 그런 면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고할 있습니다. 때까지는 본인의 심증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엄청 애쓰시는 판사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후보자로서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셔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적극적으로 국민 면접이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측면도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보고 계십니다. 후보자께서 국회 방송을 통해서도 보시나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재판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보시는데 자꾸 이렇게 내용 없는 그런 형식적인 답변만 하시면 국민들께서 후보자뿐만 아니라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까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좀 가급적 적극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곽규태 의원님.